박지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값이 크게 오르고 원화값이 크게 떨어진 셈인데 최근에 또 달러를 막 서둘러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또 달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더 기다리다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달러 투자에 대해서 KB 하나은행의 고재필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사실 환율이 좀 요동을 치고 네. 있는데 네. 요즘 강단에 있는 좀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율의 대내외 환경이 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네. 예, 당연히 이제 PB센터를 거래하시는 거액자산가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거액자산가분들은 한 2, 3년 전서부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네. 시도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통화의 다변화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달러 자산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많이 채워놓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대략 평균 단가가 한 1,100원 초반대 정도 1,100원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이 거의 1,200원까지 그렇죠. 육박을 하다 180, 90원까지 갔으니까. 90원까지 갔으니까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보유하시고 계신 그 달러의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비과세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기존에 자산을 배분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네. 조급하신가 봅니다. 네. 예, 굉장히 조급하죠. 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네. 조급하게 네. 좀 하고 대내 환경도 네. 굉장히 어렵다고 네. 하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서둘러서 달러를 네. 좀 매입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좀 주춤거리시죠. 예, 네. 단기간에 달러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시면서 조금만 지켜보시자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달러 투자를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뭐 네. 지점에 가서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전할 때요. 예. 환전할 때는 거액 그러니까 10,000불 이상 환전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공항에 나갈 때 1인당 10,000불 이상은 현금 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환전에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환전에는. 보통은 그렇게들 다 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러 투자를 할 때 뭐 흔히 10,000불 이내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어. 예, 달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현금으로 환전이라는 건 현금으로 바꾸는 거고요. 달러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달러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지는 않지만 내 통장에 달러로 찍힌다는 거거든요. 해서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달러 통장 만드시고요. 이하예금. 네네. 외화 이제 일단 달러 통장이라는 거는 외화 예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입출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입출금 통장 달러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드시고요. 제가 원화에 있는 돈 환전해서 그 입출금 통장에다 넣으시면 달러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달러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현금을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5,000원짜리 바꾼다 이러면 그냥 바꿔주잖아요. 은행에서 아시겠지만 환전을 할 때는 수수료를 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투자를 내가 입출금 통장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환전 수수료 부분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도 이제 VIP 고객이나 네, 주거래 고객은 네, 좀 싸게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혜택이 네, 맞습니다. 예, 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네, 사람은 네. 그 기본적으로 예금 아시니까요.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를 또 바꿔서 네. 이제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네, 그런 거는 네. 좀 어떤 네, 게 네, 있습니까? 네, 네.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겠는데 연말에 좀 해픈 분들은 한차익도 올고 양쪽으로. 네. 결론부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달러를 투자를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입출금 통장 당연히 이자 조금 드립니다. 예, 많이 안 드려요. 조금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러로 쭉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이 예, 늘어났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은행에서 우리가 원화로 돈 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기예금 하잖아요. 네, 정기예금. 예. 앞에 달러자 붙습니다. 네. 예, 달러 정기예금도 네. 있습니다. 예, 예. 달러 정기예금은 우리가 원화로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 금리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이 현재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략 달러 정기예금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좀 금리 높다고 보시면 우리보다 되고요. 뭐 성장률도 높은데 뭐 네네네, 그런 금리가 높을 수밖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투자 상품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전도 있는 순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채권. 예. 네. 달러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신용등급이 좋은 거서부터 조금 안 좋은 거서부터 있잖아요. 안 좋은 것까지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미국 그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 있을 거고요. 국채, 예. 네. 국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각 전 세계 유명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애플이 발행한 예. 채권도 있습니다. 예. 예, 회사채. 그렇게 해서 네, 회사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 채권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이게 달러 채권은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하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채권이지만 이거를 나중에 시장에다 또 금방 만기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다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의 단점은 그 최소 단위들이 보통 있어요. 그렇기 얼마나 때문에 한 됩니까? 10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10만 될 불, 것 10만 불. 네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로 투자할 때 ELS들 많이 하잖아요. 네. 달러 ELS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예금이 원화 정기예금보다 네. 달러 정기예금이 금리가 높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ELS의 기본적으로는 ELS가 달러를 가지고 이제 원화를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ELS는 똑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원화 ELS 대비해서 금리가 또 높아요. 한 1에서 1.5%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달러 ELS 상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격적인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무님 달러 가지고 계시면요, 저희가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한 주식들 있잖아요. 네.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 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장한 우버도 있고요. 예, 다 팽이라고 뭐 그랬죠. 네. 다 달러 표시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 달러 표시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달러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전 세계의 달러로 상장이 되어 있는 각종 ETF들이 있습니다. 네. 채권 ETF도 있고 채권 ETF 안에서도 보면 하이힐드 ETF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주가지수 ETF도 있고요, 원자재 ETF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원화만큼 많이 다양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해외로 같습니다. 그 투자를 좀 눈을 돌릴 필요도 좀 있겠네요. 네. 너무 네. 뭐 한국 상품만 볼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나왔으니까 그 요즘 또 금 쪽으로 골드 쪽으로 조금 네. 돈이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좀 네. 어떻게 금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제노트에서도 몇 번을 좀 다뤘었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많이 오른 게 금가격이 그러면 원화 가격 기준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오른 거지라고 해서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국제 금 시세가 올랐느냐? 예, 원화 금 시세는 국제 금 시세 곱하기 환율이거든요. 환율. 네. 그러면 국제 금 시세가 올랐느냐, 환율이 올랐느냐, 두 개가 다 올랐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국제 금 시세는 소폭 증가밖에 안 했어요. 예, 워낙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미국, 중국 그 노이즈 때문에 위험 자산이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금 시세를 움직인 거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 가격이 국내 금 가격이 우리가
그 국내 대내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금시세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환율이 올라서 국내 금시세가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국내 경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을 많이들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 거래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금 거래량 데이터는 지금 못 보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PB센터에 이제 거액자산가분들이 문의해 주신 거를 이제 횟수들을 놓고 보면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좀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실물 자산 중에 제일 현금화가 잘 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현금화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금이기 때문에 조금 수요는 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가 금에 투자할 시기냐는 달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국내 가격들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한국이 굉장한 위기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서 계속 추격해서 따라갔으면 투자하는 거는 뭐 하는 걸 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뭐 조정기가 거치면서. 맞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재필 KB 하나은행 PB부장과 함께 달러 투자와 또 금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